안녕하세요. 지정훈 CPA입니다. 행복한 2018년 새해를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고요. 저는 올해도 더욱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께 다가가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많은 미국 개인소득세 납세자들이 IRS 세무감사를 받고 있고요. 저도 CPA로서 세무감사 케이스를 종종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무 업무를 알면 알수록 더 세무보고에 조심스러워지고요. 또 신중해집니다. IRS Statistics, 미국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개인소득세 납세자들 중에서 0.7%의 소득세 보고서에 대해서 감사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6년 이전의 통계를 보면 2013년 0.96%, 2014년 0.85%, 2015년 0.84%의 개인소득세 납세자들이 세무감사를 받았다고 하고요. 이러한 통계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IRS에서는 매년 제출되는 개인소득세 보고서, 즉 폼 1040 중에 거의 1%는 세무감사를 한다는 그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약 100명 중 1명은 세무감사를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개인소득세 보고 납세자들이 세무감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떻게 세무감사를 방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유익한 정보 드리겠습니다. 그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혹시 여러분께서 IRS Audit Red Flag, 빨간 깃발이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아마도 못 들어보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IRS는 개인 세금 보고 납세자들의 세금 보고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세 가지 종류의 특별한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IRS의 첫 번째 컴퓨터 시스템은 비밀 계산 그런 방식을 갖춘 그 잠재적인 에러까지 발견을 한다는 DIF라는 시스템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UIDIF라는 시스템인데요. 그러니까 보고되지 않은 소득을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스템은 IDF라는 그런 정보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해서 의심되는 개인 소득세 보고서를 선택을 한 다음에 레드 플래그, 즉 빨간 깃발을 이제 IRS에서 이제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자체적으로 이 빨간 깃발을 이제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 경기할 때 이제 그 레드 카드 받으면 퇴장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레드 플래그를 받은 개인 세무 보고서의 개인 납세자는 세무감사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시고요. 하지만 이 레드 플래그가 있다고 해서 100% 세무감사를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세무감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어떤 개인소득세 보고 납세자들이 세무감사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일반적으로 레드 플래그를 받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공통적으로 10가지의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스케줄 C를 사용하는 납세자의 경우입니다. 자영업자로서 개인소득세 보고를 할 때, 즉 폼 1040를 보고할 때 스케줄 C를 이용하는 납세자들은 보통 W2를 가지고 개인소득세를 보고하는 직장인들보다 상대적으로 세무감사에 노출이 많이 되는데요. 특히 이런 자영업자들이 홈오피스 공제나 또는 접대비 공제를 많이 클레임을 한다면 더욱더 감사에 노출이 많이 되고요. 이 밖에 소득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공제를 많이 하는 경우,
그리고 사업이 적자가 나는 경우인 자영업자, 납세자도 세무감사에 노출이 많이 됩니다. 두 번째, 개인 세무 보고서에 라운디드 넘버가 많은 경우, 그러니까 딱 떨어지는 금액이 많은 경우에 이렇게 레드 플래그가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실 그 모기지 이자가 딱 떨어지는 뭐 1000불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죠. 보통 뭐 1200, 뭐 30불 뭐 이런 숫자들이 신빙성이 있겠죠. 그런데 이런 종류의 비용이 딱 떨어지는 금액으로 보호가 되어 있을 때는 레드 플래그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누락된 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개인 세금 보고 시 이미 IRS에서 납세자들의 소득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폼 W2, 폼 1099 종류의 소득은 이미 IRS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소득을 만약에 누락했다면 레드 플래그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번째, 계산착오나 간단한 정보를 누락하는 경우에도 레드 플래그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 기부 공제가 많은 경우에도 레드 플래그를 받을 확률이 있습니다. 이 charitable contribution, 이 기부 공제의 대표적으로 교회 헌금하고 또 비영리 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이제 대표적인데요. 이 기부 공제를 받기 위해서 기부금을 거짓으로 남용하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케이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IRS가 그런 것을 많이 확인을 하고 있고요. 보통 개인 소득 대비 평균 기부금을 IRS에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부금이 소득 대비 높은 사람들은 레드 플래그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개인 소득이 10만 불 이상인 개인 납세자들은 레드 플래그는 별개로 소득이 10만 불 이하인 납세자들보다 세무감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곱 번째, 전문직 종사자들이 낮은 소득을 보고할 때 레드 플래그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IRS에서 예상하고 있는 소득보다 심하게 낮다고 판단되면 이렇게 레드 플래그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죠? 네? 이거 저한테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덟 번째, IRS와 스테이트에 보고된 세무 정보가 다를 경우에 이 레드 플래그를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홉 번째, IRS는 납세자들의 소득이 거의 일관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소득이 요동치면 레드 플래그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IRS는 많은 역사를 통해서 납세자들이 행하는 그런 세금을 회피하려는 그런 처리 방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식을 통해서 이런 세금을 회피하려는 그런 징후가 발견되면 레드 플래그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개인소득세 보고자들이 레드 플래그가 올라가는 10가지 경우를 설명드렸고요. 이제 정말 중요한 IRS 세무감사를 피하는 방법, 즉 방어하는 방법 9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확하고 정직한 세금 보고를 하는 게 가장 쉬운 그 세무 감사를 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IRS는 3가지 종류의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제출하는 그 세무 보고서를 정말 디테일하게 확인을 하고 있고, 또 정직하지 않는 세금 보고서를 나름 잘 파악을 해서 이렇게 그 납세자들한테 이렇게 긴장감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금 보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시거나 세무 전문가, 즉 CPA, EA 또는 텍스 프리퍼레이션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런 곳에 그런 세무 보고 서비스 대리를 맡기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이유는 정확한 계산,
또 완벽한 세무보고 서식 작성이 중요하기 때문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레드 플래그가 올라가는 이유 중 하나가 계산착오 그리고 정보 누락이라는 점도 여러분께서 잘 아셔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비용 공제를 남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스케줄 C를 사용하는 자영업자 납세자들은 스케줄 C에서 비용 공제를 절대 남용하시면 안 돼요. 이유는 많은 그 자영업자 납세자들이 비용 공제를 남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IRS가 충분히 지금 현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비용 공제를 남용하는 거는 위험한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용 공제를 남용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 홈오피스 공제는 역사적으로 이제 그 많은 세무감사의 단골 항목이었어요. 그래서 이 공제를 클레임할 때 정확한 방식을 취하시길 바라고요. 또 CPA 또는 세무 전문가와 꼭 상담해서 이 홈오피스 공제를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이 파일을 통해서 소득세 보고를 하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세금을 납부했다는 거, 그리고 세금 보고서를 제출을 했다는 확인이 쉬워집니다. 아직까지도 우편으로 보내는 방식을 취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우편 방식으로 소득세 보고를 하고 이렇게 납부를 하면 배달 사고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배달 사고가 나면은 나중에 그 피해는 납세자들이 이렇게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여섯 번째, 소득과 비용에 대한 증빙 서류와 정확한 리포트를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 통계상 보면 결혼을 했지만 세금 보고는 개별 신고로 하는 납세자들은 부부 합산 신고하는 납세자들보다 세무감사에 노출이 많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무감사의 노출을 좀 피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부부 합산 신고를 하는 게 더 좋겠죠. 네. 여덟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딱 떨어지는 숫자는 IRS의 의심을 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IRS 의심을 사는 그런 일은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아홉 번째, 마지막입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e-파일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세무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제 손님들 이제 세무 보고를 대리로 해줄 때 무조건 세금 보고는 다 e-파일링으로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세금 보고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까지 이제 우편으로 이렇게 보내는 그냥 종이 세무 서식으로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렇게 놀라시겠지만 정말 이런 분들 중에서 정말 많은 납세자들이 세금 보고 서식에 사인을 하지 않고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또 세무 감사에 노출될 확률이 또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조심하고 아직까지 우편으로 이렇게 그냥 서식, 종이 서식에 작성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사인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아홉 번째까지 이제 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소득이 있다면 소득세 보고 꼭 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보고 안 한 것이 발견될 경우에 정말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 꼭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인 세금 보고 세무 감사에 대한 정보를 드렸고요. 제가 CPA로서 팁을 드린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련 증빙 서류하고 장부 정리를 잘 보관하시고 또 정리하셔야 한다는 거, 그리고 허위 소득 보고하지 말 것, 그리고 세법상 공제 가능한 비용만 보고할 것, 이 세 가지만 지켜진다면 세무 감사를 피할 수 있고요, 또 안전하게 방어할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네, 아쉽지만 오늘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정보가 유익했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